여러분 계좌에 굿모닝을 만들어줄 전략킹 머니왕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행의 정재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시장이 반등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시면서 꾹꾹 누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인내의 시간 또 고되고 외롭지 않도록 장이 열리지 않는 주말에도 저희 머니왕이 힘차게 열심히 뛰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만일 어렵더라도 힘을 낼 수 있는 그 지혜와 또 용기까지 여러분 전략까지 오늘 저희와 함께 든든히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간판 미증시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모두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다우존스 0.65, 나스닥 1.19, S&P 500 0.81로 모두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형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이렇게 3대 지수 상승 마감을 했고 10년물 국채금리도 상승을 했습니다. 연준이 7월 회의록을 통해서 조만간 채권 매입 프로그램의 규모를 축소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투자자들은 주식과 원자재를 매도하고 채권을 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내 증시 정리해 보도록 하죠. 금요일 코스피는 장중에 3,050대가 깨지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이 9거래일째 연속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이 기간 팔아치운 코스피 상장 주식만 8조 3,868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전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9%로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 연준의 테이퍼링 우려에 중국발 긴축 가능성까지 8월 셋째 주 코스피는 겨우 3,060선에서 멈춰섰고요. 코스닥은 이틀째 2%대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967선에서 한 주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이 시간 머니왕 박진섭 위원님과 함께 불이 나게 달려보도록 할 거고요. 또 이 방송 끝나면 박진섭 위원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달려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0988번호로 박진섭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긴밀한 소통을 하실 수 있는 이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화면 아래쪽에 보이는 이 까만 네모, 이 QR코드를 여러분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 보시면 새로운 창이 뜹니다. 그 창을 누르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머니왕 박진섭 위원님과 함께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비법과 또 지혜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달려보도록 할 텐데요. 이 방송 끝나면 박진섭 위원님 무료 방송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 박진섭 위원님께서는 특히나 다음 주 황금선 주포 실적주를 공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다음 주를 위한 준비 미리미리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이 MTN 밴드를 검색해 보세요.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올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머니왕 박진섭 위원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 방송 참석하셔서 여러분들 지혜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좌를 왕으로 만들어줄 머니왕 지금 시작합니다. 박진섭의 실전 머니 차트 시작하겠습니다. 이론도 강하지만 실전에선 더욱 강한 박진섭 위원님의 비법을 얻어볼 수가 있는 시간인데요. 먼저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우리 증시는 어려운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보내줬는지 이 시장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시죠. 사실 뭐 이번 한 주도 뭐 그냥 평범한 한 주였습니다. 사실은 뭐 지수는 급락이 나왔었지만요. 사실 뭐 3주 동안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상한가 종목이 뭐 많이 나왔고요. 뭐 이번 주 이제 급락장에서도 상한가 종목이 역시 나왔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가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다 쉽습니다. 근데 늘 문제가 이제 뭐 박스권 하락장인데요. 결국 중요한 부분이 이런 장에서도 사실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상한가 종목들 뭐 여러 개 있습니다. 뭐 10개가 넘어가는데 3주 동안에. 근데 그 종목당, 한 종목당 뭐 기본적 분석,
또 차트 같은 기술적 분석 이런 종목은 한 종목이 분석하는 시간이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이런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은요. 상승장에서는 이런 어떤 매매법이 먹히게 되지만 실제로 박스권, 하락장 대부분 차지하는 이런 장에서는 사실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양념 같은 이제 재료로 이런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제 이번 하루 하락 종목 이번 뭐 하루 찔끔 반등 나오고 뭐 이 한 주 내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루 하락 종목 수가 뭐 2,000개 넘는 날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상승 종목 한 200개, 300개의 종목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몰리면서 상한가를 가거나 쉽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종목은요. 한번 수급이 무너지면 사실은 뭐 쉽게 받는 새가 나오지 않고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은 짧은 조정 후에 다시 강한 상세가 나오는 시장의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극화 시장인데요. 그래서 뭐 지금은 지수 급락에도 여전히 유동성 장이기 때문에 수급이 몰리는 종목으로 들어가면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최고의 수익을 내시기 좋은 장이십니다. 그리고 다만 매수 후 시세의 연속성을 기대하고 이 종목을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시세 차익을 바로 챙길 것인지 이 고민만 하시면 되는 주포 종목으로 매매를 압축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장이시고요. 뭐 어제 미국시장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 겨우 이제 우리 시장도 반등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뭐 사실은 이미 지수는 제가 3,300부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수를 보지 마시고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뭐 지수가 뭐 3,000포인트 초반까지 3,000포인트 초반까지 오든 다시 올라가든 이제는 사실은 뭐 지수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집중하신 매매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박진섭 위원님의 시장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이 좀 아침입니다. 아침 9시 37분 지나고 있는데요. 밖에를 보면은 어둑어둑한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의 모습도 좀 그렇게 보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박진섭 위원님께서는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빛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하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주제 만나보시죠. 네, 머니왕 박진섭 위원님의 불종목 특집 벌써 3탄입니다. 지금 3주째 이 불종목 특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강하거나 약하거나 저희는 이렇게 불종목 특집을 1, 2, 3탄까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체 무슨 일인지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박진섭 위원님, 과연 어떤 종목들이 또 있었습니까? 사실 뭐 저도 이제 이번 주 사실 지수를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앵커분이 와서 지수를 참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 주가 정말 좀 힘든 한 주였구나. 이거 다시 한번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일단은 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일단은 뭐 이번 주 수요일이죠. 제가 영화테크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그 당일 바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테크는요, 폐배터리 관련주로 지수 급락 속에서도 사실은 상한가를 간 강한 힘을 보여주었고요. 어제 사실 뭐 지수 급락 속에 7% 하락세를 보이다가 아래꼬리 달고 올라와서 시간의 단일가 매매에서도 뭐 2% 상승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가 시장의 새로운 이슈가 되면서 급등세가 나온 건데요. 이렇게 이 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강한 이슈가 떠올랐을 때는요, 뒤늦게 종목 분석 하시면 이미 늦습니다. 초기에 시장의 이슈가 됐을 때 과감하게 진입을 하시는 게 중요하신데요. 뭐 저희가 이 뉴스를 보더라도 시장 조사업체에 따르면 폐배터리 시장 규모가요, 2020년 뭐 작년 4천억 원에서 2040년 약 87조 원 수준으로 이제 급성장 전망이 나왔습니다. 뭐 사실 저희가 87조 원이 큰가? 이거 뭐 여러 가지 산업 부분에 있어서 뭐 큰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 배수 측면에서 워낙 크다는 거죠. 이런 뉴스 분석 파악 중요하십니다. 그리고 영화테크가요, 결국 이제 폐배터리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 대장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바로 수요일 날 발굴되고 그 전날 발굴이 된 거죠. 화요일 날 발굴되고 다음 날 바로 상한가를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중요한 부분이 폐배터리에서 저희가 원자재를 확보하는 도시광산 시스템을 확보한 기업이 선도주자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회사 기술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개발 사업, 주간 사업자로 선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뭐 태양광 발전, 설비,
뭐 ESS를 뭐 에너지 저장 장치죠. 이런 부분의 실증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한번 차트를 보신다면요, 사실은 뭐 이 종목도 이제 오랜 기간 횡보세를 보였죠. 뭐 말 그대로 한번 사실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권리락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권리락 50%가 돼 있죠. 그리고 주가는 권리락에 의한 착시 효과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고요. 뭐 대부분 종목들이 이렇게 됩니다. 흐름이.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당연히 조정세를 보이고 뭐 물량 부담 때문에 이제는 뭐 다시 또 급락 후에 오랜 기간 횡보한 후에 새로운 이슈 그런 물량이 소화가 되고 나서 한 뭐 거의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소화되고 나서 다시 상세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이 주가가 18,600원이지만 곱하기 2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아마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3만 원이 넘었고 이미 지수 급락에도 불구하고 이미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자리는 결코 낮지 않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를 간 다음 날도 사실은 강하게 뻗어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지수 급락의 하락세를 보이고, 근데 중요한 부분이 어제 윗꼬리 달고 올라왔고요. 잘 올라와 줬고요. 단일가 시간 장 종료 후에 시간의 단일가 매매에서도 약 2% 상세를 보여주면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이제 후에 보면 어제 이런 하락 나온 과정 이런 부분이 흔들기 과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영화테크도 뭐 중요한 부분이 폐배터리 뭐 한 번에 이슈가 끝나지 않죠. 대장주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뭐 제가 사실은 제가 최애 종목이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백신 관련주 중에서는 제가 뭐 최애 종목입니다. 뭐 사실은 서린바이오 뭐 이런 종목인데요. 뭐 전통 강자죠. 그래서 이 서린바이오 종목이 뭐 이번 주에 이 종목도 역시 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했고, 결국 이제 뭐 중요한 부분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모더나죠. 모더나가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국내에 공급할 코로나 백신 물량을 확대하고 또 공급 일정도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뭐 이런 입장 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뭐 이번 주에 사실은 뭐 급등이 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모더나가 이제 뭐 실험실 문제로 인해서 공급에 문제가 발생을 했지만 결국에는 뭐 더 좀 확대해서 좀 공급을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을 맡고 있는 삼바죠. 삼바도 최근 상세가 나오는 가운데 결국에는 이제 그 삼바의 바이오 의약품 관련 원재료를 납품하는 서린바이오가 백신에,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은 전통 강자죠. 그래서 이 종목이 새로운 대장주로 급등세가 다시 뭐 예전 급등세에 이어서 다시 또 이제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뭐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259% 급증했죠. 순이익도 89%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호실적 기록을 했고요. 동시에 뭐 이 백신주들은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서 오는 뭐 2025년도까지 글로벌 백신 시장 5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정책주로도 관심이 필요해 보이십니다. 그래서 한번 이 서린바이오 한번 이 종목도 한번 차트를 보신다면요, 주가 흐름이란 게 뭐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은 뭐 급등이 나오고요. 사실은 뭐 급등이 나왔고 짧은 뭐 그렇게 큰 급등은 아니지만 급등세가 나오고요. 오랜 기간 조정을 보였고요. 그리고 다시 또 한번 상승폭이 나와줬고요. 직전 고점에서 조정받고, 그리고 뭐 그 다음에는 뭐 거의 뭐 아시다시피 뭐 이미 사실 뭐 6월 말부터 시장의 질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올라도 뭐 하락 종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뭐 한 2달 이상 횡보세를 보이고, 뭐 사실 주가 흐름이란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3만 원이 이 종목은 깔딱고개였습니다. 그런데 3만 원을 뭐 돌파하자마자 어제죠. 어제도 뭐 결국에는 뭐 26% 급등세가 나오고요. 어제 뭐 급락장에서도 이 종목은 뭐 말 그대로 독야청정 거의 뭐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계속 나홀로 강세를 보이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상승폭을 줄이긴 했죠. 물론 옷장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3만 원 돌파하고 불과 3일 만에 다시 4만 원대를 돌파하는 정말 뭐 막강한 힘을 보여주었는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지금 수급이 몰리는 일부 종목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안 가는 종목은 안 가는 종목은 쉽게 반등이 못 나오고 있고요. 가는 종목은 짧은 조정 오고 급등, 또 급등.
뭐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주포 종목들로 지금 압축 매매가 중요해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종목 말씀을 드리자면요. 뭐 사실은 지금 이번 하락장에 진짜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겁니다. 딱 길은 두 가지입니다.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하락장이나 이런 장이 오면 뭐 많은 사실 그런 부분들이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뭐 다 내려가는데 뭐 그런 흐름 속에서 견뎌낼 수가 없죠. 그럼 뭐 후위를 기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마음고생을 또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주포 종목이란 거는 지금 불이 붙고 지금 가장 뭐 하락장이라고 뭐 모든 종목에 다 내려가지 않죠. 당연히 하락장이 강한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종목들로 지금 시장에 불이 붙은 종목들로 매매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근데 딱 두 가지죠. 매수 후에 이 종목을 시세의 연속성을 기다리면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짧게 수익을 실현할 것인지 사실 이 고민만 하시면 되십니다. 주포 종목들은. 근데 이 브리지텍 이 종목도 발굴이 됐는데요. 이 종목 사실은 이제 상세가 나오고 최근 이제 또 하락세가 나오고 있죠. 지수 급락과 맞물리면서. 근데 코로나 재확산 또 메타버스 양쪽으로 관련주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뭐 양수 겹장 모멘텀이 강한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당일이죠. 이번 주 뭐 당일날 뭐 시간외 단일가 매매에서요. 뭐 바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를 보신다면요. 뭐 4월이죠. 4월에 말 그대로 고점을 찍고요. 4월에 고점을 찍고 그때부터는 뭐 아무 의미 없는 주가 횡보세를 보이다가 주가의 모멘텀을 받은 겁니다. 급등세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바로 뭐 한 20% 넘는 수익을 뭐 바로 이제 뭐 하루 만에 안겨 주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제가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날도 제가 이 종목 분석해 드리면서 단일가 매매에서 상한가에 들어가고 이제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단일가 매매에서 상한가에 들어가고 다음 날 상한가에 들어가지 않으면 고점에서 분명히 황금선 매도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 부분을 지키지 않으면 과감한 수익 실현이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제 다음 날 뭐 20% 급등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들은요 기본적 급등세가 나오고 급등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사실 상한가에 뭐 이날 뭐 급등세 나왔지만 상한가에 들어가지 않으면 주가가 밀리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세의 연속성 기대할 종목이 있고요. 또 과감하게 수익 실현할 종목이 있습니다. 수익을 주면 그런 것만 잘 사실은 어떤 쪽으로 취사할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 이것만 고민하시면 되는 게 바로 주포 종목, 황금선 매매 종목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번 급락장에서도 사실은 뭐 이런 종목들이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었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마찬가지로 이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의 회원사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아시다시피 시장에 강력한 주도주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에 과감한 수익 실현 하시는 게 맞는 종목으로 보여지십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건 뭐 어제 말씀드렸던 뭐 따끈따끈한 그런 종목입니다. 바로 DSC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이제 사실 어제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요. 뭐 지수 급락 속에서도요 어제 뭐 이런 종목을 보고 계시다 보면은 지수가 이게 지금 뭐 20포인트 하락하는지 뭐 30포인트 급락이 나오는지 아니면 뭐 20포인트 오르는지 지수는 안 보시게 되십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지수 가지고 저희 고민하시고 또 주말 사이에 미국장 열리면 혹시라도 또 뭐 급락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또 고민도 하시고 근데 저희가 진정한 이론 매매는 지수를 보고 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실전 매매는 지수를 보고 하지 않는 매매입니다. 왜냐하면 종목에 집중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강한 종목 매매하시면 이번에도 지수가 뭐 이틀 사이 목금 이틀 사이에 코스피 지수가 100포인트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크게 다가올 수 있으시겠지만 사실 종목에만 집중하시면 이 100포인트의 하락을 거의 느끼지 못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주포 종목의 어떤 매매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제가 상한가 종목이 많이 최근 들어 나왔지만 한 종목당 분석한 시간은 불과 5분. 기본적 분석, 뭐 차트 같은 기술적 분석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시간을 할애하시는 것보다는 기타 부분에 시간을 좀 할애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DSC 인베스트먼트 이 종목도 어제 뭐 16%의 급등세가 나왔고요. 8% 상승 마감을 잘 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차트를 보시면요. 지난 4월 초죠. 사실은 뭐 지난 4월 초 이것도 고점을 찍고요. 뭐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뭐 다른 종목들 다
뭐 난리가 났을 때 정말 조용한 길을 혼자 쓸쓸하게 은둔의 길을 걷다가 이제 뭐 반짝 그쵸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뭐 이런 종목이야 뭐 어제 빨간불이 드는 게 뭐 당연하죠. 왜냐면 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락세를 보이다가 시장에 관심도 못 받다가 이제 뭐 살짝 상승세가 나왔는데 이 종목은 오히려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장중에 좀 상세가 나오고 나서 지수가 워낙 급락하다 보니까 코스피가 60포인트까지 밀리다 보니까 사실 이 종목도 좀 상승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않으면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날 이미 상한가에 사실 뭐 들어갔어도 뭐 들어갈 만한 사실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슈가 워낙 강력한데요. 이 회사가 초기 투자를 단행한 SM랩이 바로 세계 최초로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성능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이런 기술력 개발 뉴스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요새 2차전지가 바로 시장의 주도주가 이제 돼 있죠. 근데 그런 주도주, 관련주가 된 거고요. 가격이 비싼 코발트 함량을 1% 미만으로 줄이고 대신 니켈 함량을 98%까지 끌어올린 하이니켈, 바로 이제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재 개발에 성공을 한 겁니다. 뭐 이거 사실 뭐 저희가 이 뉴스를 놓고 분석을 저희가 해보면 상당히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빅 뉴스, 그리고 뭐 저는 엄청난 뉴스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분이 니켈 함량이란 게요, 배터리 용량을 좌우하는 요소인데 함량을 98%까지 높인 양극재 개발은 세계 최초입니다. 그리고 국내 배터리 3사도 올해 이론적으로 최대 니켈 함량이 94%까지 가능하다. 근데 그 수치를 뭐 94%가 문제가 아니라 그 수치를 뛰어넘는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내년 1분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현재 니켈 함량이 90% 이상의 배터리 제품이 양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98%에 성공을 했고요. 뭐 이건 뭐 획기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SM랩의 초기 투자에 이어서 추가 투자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DSG 인베스트먼트는 뭐 창투사 관련주들이 뭐 요새 뭐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 종목은 뭐 어제도 뭐 급등 세를 보였기 때문에 뭐 자리도 워낙 좋고요. 그래서 앞으로 관심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 종목 이제 시간 관계상 뭐 그냥 뭐 소프트셀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뭐 이번 주 목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일 뭐 지수 급락 속에서도 뭐 말씀드린 바로 당일이죠. 장중 지수 급락 속에서도 뭐 14% 급등세가 나와 주었는데요. 상세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뭐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에 따른 비대면 원격 의료 관련주입니다. 호실적주이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주포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포주들의 특징은요, 우리가 모든 주포주들이 계속 뻗어간다. 이거는 뭐 정말 신의 영역이고요. 주포주를 매수하십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특징이 뭐 당일 아니면 1박 2일 만에 이번 주 같은 급락장에서도 수익 실현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데 뭐 제가 종목 말씀드린 건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중요한 게 이런 종목을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뭐 당일이나 1박 2일 만에 수익 실현을 할 것인지 이런 어떤 투자 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리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결국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드리자면 우리 많은 주린이분도 이 방송을 보실 겁니다. 공부를 하시고 싶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제가 이론 매매와 실전 매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 매매는요,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이거에 많이 치중하시는 매매입니다. 과연 그거에 많이 뭐 저희가 시간을 많이 들이셔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요, 약 90%의 분들이 이 시장을 떠나시게 되는 결국 참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게 역사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뭐가 틀렸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하셔서 앞으로 좀 실전 매매 쪽에 포커스 맞추시고 매매를 하신다면 이런 어려운 급락장, 뭐 박스권장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장에서도 얼마든지 수익을 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주 연속 이어지고 있는 불종목 특집입니다. 특집 3탄 만나보셨는데요. 이번 주에는 영화테크, 서린바이오 외에도 이 불꽃이 피어낸 종목들 만나볼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강의 내용 기억해 보시면서 지금 시장의 중요한 압축 매매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황금선 불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988번으로 박진섭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화면 아래쪽에 보이는 이 까만 네모, 이 QR코드를 여러분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 보시면 새로운 창이 뜹니다. 그 창을 누르시면 박진섭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 입장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번에는 돈 되는 테마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장의 이목을 끌었던 핫앤쿨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과연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돌아갔는지 여러분들 정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시장의 핫앤쿨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 시장의 핫앤쿨입니다. 핫앤은요, mRNA 백신 꼽아주셨고요. 쿨섹터로 대구는 섹터 꼽아주셨습니다. 국내 증시가 연일 약세를 걸으면서 이 코스닥 시장의 같은 경우에는 연일 전업종의 지수가 파란불을 켜는 그러한 모습도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 가운데에서도 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이 백신주의 움직임, 또 치료제와 관련한 이러한 움직임들을 포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박진섭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핫에는 mRNA 백신 관련주 꼽아주셨습니다. 예. 일단은 박진섭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서린바이오가 먼저 떠오르긴 합니다. 예. 예. 앵커님 아직 백신 안 맞으셨죠? 아직, 당연히. 예. 나이가 아직. 아직 어리셔가지고. 예. 아무튼 예. 이제 신청해야죠. 예. 예. 저희가 이제 사실 이번 주도 백신주들이 엇갈렸습니다. 다 같이 좋았던 건 아니고요. 내린 거 받았던 건 아니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수급이 몰린 종목으로 급등이 나왔고요. 아닌 것들은 뭐 사실 쉽게 반응도 못 나와주고 사실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종목별로 이제 엇갈림을 보였고요.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시장은 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백신주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정부가 바로 이제 부스터샷이죠. 이걸 공식적으로 이제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 접종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백신 제조사 실적에 당연히 뭐 주사를 한번 더 맞으라고 하니까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 정부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아주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자, 모더나 실질적 이미 뭐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뭐 실적 상향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요. 뭐 이런 백신으로 해서 사실은 이런 어떤 대형 제약사들보다요, 이런 회사들이 뭐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미 상당히 뭐 앞서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미 보건당국이요, 9월 20일경부터 부스터샷 이 부분은 이제 제공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까지 보면 화이자, 모더나가요 이미 덩치가 커져 있는데 코로나 백신 매출이 17%, 25%까지 이제 급증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뭐 우리 관련 기업들도 이제 수혜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뭐 중요한 부분은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죠. 이런가 위탁 생산하는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직 FDA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런 추가 접종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고요. 바로 이 mRNA 백신 관련주들이 이제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얀센도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mRNA 백신 관련주는요, 사실 뭐 다 아시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이 관련 mRNA 백신 관련주로 이제 백신을 또 맞고 싶어 하고 계시고 또 실제로도 뭐 이런 이게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이 mRNA 백신 관련주는요, 이제 정부의 정책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뭐 또 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뭐 서린바이오 같은 종목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조정세는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한 달, 두 달. 근데 항상 어떤 또 조정이 나오다가 다시 또 언제든지 불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또 지금 시장에 매기가 몰리는 종목 군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
이런 그러니까 큰 테마 내에서도 대장주 압축 매매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이십니다. 네, mRNA 백신 이번 주 핫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런 이슈, 테마가 강했던 것 가운데에서도 대장을 뽑아서 우리가 압축 매매를 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mRNA 백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쿨섹터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핫앤쿨 살펴보니까요. 참 시장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도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섹터가 이제 쿨섹터로 보여졌는데 이러한 기회를 타고서 누군가는 위원님 예. 또 매수의 기회를 네. 매수의 기회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럼요. 예. 예. 어쩌면은 좀 더 내가 저렴한 이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점에서요. 어떻게 그럼요, 보고 예. 계세요? 뭐 당연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또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이번 주 대부분에 일단 섹터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쿨섹터를 찾는 게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동안 관심 가졌던 종목에 대해서 지금은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데 또 쉽게 손이 나가기가 시장이 이러니까요. 그렇죠. 뭐 예. 손이 진짜 뭐 쉽게 나가지 않고 또 지수 또 종목이 또 이렇게 또 이번 주죠. 이번 주에 희망 고문하듯이 살짝 반등 주고 네. 다음 날은 더 그냥 밑으로 우르르 떨어져 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이거 또 들어갔다가 또 지수 찔끔 반등 나오고 다음 날 하락은 더 크게 나오고 이러면서 계속 아래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매수하기가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저희가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나는 구멍이 있다고 항상 시장은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이 있고요. 진짜 중요한 게 제가 참 안타까운 부분은요. 우리 준희분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제가 시장은 늘 착한 양 같지만 갑자기 무서운 늑대로 돌변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런 시장은 언제든지 또 다가옵니다. 근데 이런 장에서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기존의 상장에서 수익을 내셨던 걸 이런 장에서 만약에 손실을 본다면 결국 1년 농사 짓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나 뭐 이런 연말 다가가서 계좌를 보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그냥 역시 주식은 힘들구나 뭐 이런 진짜 말씀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상장은 누구든지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스권 하락장 이런 장에서 수익을 내야 그게 찐수익이고 그 수익이 바로 누적이 되면서 결국 연말 가서 편하게 웃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지수 전망 뭐 여러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항상 그렇습니다. 지수 하락을 하니까 뭐 여기저기서 전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제 지수 하락이 시작이 됐다. 마치 무슨 일 난 것처럼 큰일 난 것처럼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아시겠지만 지수가요 이번에 유동성장은 모든 어떤 기술적 분석을 무시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술적 분석이 이번 지수 2,400에서 3,400까지 올라올 이 과정에서 네. 거의 다 무의미해졌습니다. 지수 분석들이 유동성장에서는 워낙 돈의 힘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거 작년부터 계속 보여드린 차트입니다. 한번 저희가 이번 주식의 하락의 끝이 어디일까? 다음 주에 반등 나오겠지만 그게 아마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보시면 작년이죠. 작년 8월, 9월, 10월 세 번의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차트 보시면 또 올 1월 2번 쳐놨고요. 2월 이렇게 총 6번의 큰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이걸 복잡하게 기술적 분석 하셔가지고 이것저것 갖다 붙이고 해봤자 지수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뜻대로 가지도 않고요. 간단합니다. 유동성장은 특징이 우리 지난 8월 이 6번의 이 큰 조정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8%, 9% 이 정도 조정을 보이고요. 다시 보란 듯이 상세로 복귀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요. 지난 8월 5일입니다. 제가 이때죠. 동그라미 시도하겠습니다. 지난 8월 5일이죠. 이때입니다. 화면을 좀 확대를 할까요? 화면을 확대를 해서 보시면 지난 8월 5일인데요. 8월 5일 이때 있었던 고점입니다. 그리고 마치 미끄럼틀 타듯이 주가가 쭉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때 고점이 바로 3,296포인트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번 조정의 최대치 3,000포인트에서 3,032포인트가 최대 하락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물론 제 생각은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기를 당연히 바랍니다. 근데 내려가도 지금 조금만 내려가면 한 30포인트 내려가면 사실은 그 부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사실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큰 그 하락의 최대치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이제는 사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지수는 계속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뭐 지수가 3,000포인트 초반까지 가더라도 다시 3,300까지 올라가더라도 여전히 힘없는 종목, 아까 제가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종목들 보시면 뭐 6개월, 뭐 3개월, 6개월 지수 올라갈 때도 계속 하락을 한 종목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은 계속 하락 흐름을 보입니다. 횡보 흐름을 보이고요. 지수는 뭐 큰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이제는 3,000포인트 위로 올라선 다음부터는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튼 이런 종목 장세 특징이 점점 심화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래서 수급이 몰리는 주포 종목으로 집중 필요해 보이십니다. 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그러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핫에는요, mRNA 백신 꼽아주셨습니다. 지수 하락 속에서 개별 이슈 모멘텀 가진 종목들의 그런 강세의 움직임 볼 수 있었고요. 풀섹터로 대부분의 섹터로 꼽아주셨는데요. 3,000에서 3,033포인트, 코스피 지수 3,033포인트까지 지수 바닥 예상된다라는 시장의 뷰까지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주간 개인이 사랑했었던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걸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매수하면서 받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많이 떨어지니까 그걸 또 방어하는 모습이기도 한데 과연 어떤 종목을 좀 많이 사랑했을까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인데요. 아마 뭐 저희가 지수가 하락하다 보면 참 마음이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런 저희가 추락하는 날개가 없다고 하지만 이번 지수 하락은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힘을 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항상 부정적인 말들을 또 쏟아내시고 또 지수 하락과 더불어서 이런 분들이 또 여기저기 계십니다. 지수 하락과 맞물려서. 근데 결국 다시 한번 제가 늘 강조드렸습니다. 지수 하락이 올 때마다 부정은요 절대로 긍정의 힘을 이기지 못합니다. 부정의 말씀을 쏟아내시는 분들은요 결국 그 어떤 긍정의 힘보다 사실 그걸 이겨내지 못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좌도 사실은 수익으로 돌아서시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의 마인드, 지수가 아무리 힘들어도 긍정의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삼성전자는 이번 주 한 주 내내 개인이 지난주에 이어서 약 1조 5천억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뭐 외국인은 11거래 연속 순매도세를 보이면서 2주 동안 거의 10%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다행인 건 이제 주말 사이에 저희가 어제 뉴스가 나온 거 보면 지난 2018년도 3분기 이후에 올 2분기까지 저희가 11분기 만에 인텔을 제치고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반도체 업계 1위로 다시 올라섰다. 이런 좋은 뉴스가 나왔고요. 뭐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올 1분기보다 매출액이요 19% 증가하면서 3% 성장에 그치는 인텔을 제치고 이제 1위로 올라선 건데요. 제가 아마 그때 말씀드렸을 겁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저희가 사실은 한 주간 개인분들이 사랑하신 종목이 똑같은 종목이었는데요. 이제 트럼프 나쁜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좋은 보고서도 나올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뭐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 역시 10만 7천 원, 17만 7천 원 이렇게 유지했기 때문에 뭐 사실 삼성전자가 주가가 작년 12월까지 연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바닥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주간 개인이 사랑한 종목 삼성전자 꼽아주셨고요. 리뷰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머니왕 박진섭 위원님의 종목 리뷰를 더 듣고 싶다, 공략주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 끝나고 시작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MTN밴드 검색해보세요.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올 수가 있고요. 홈페이지 보시면요. 박진섭 위원님의 사진 옆에 빨간색 박스 뜹니다. 그 버튼을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시장 속에서 이 황금선 매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매매 내공도 쌓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좋은 날이 올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더 깊숙이 나눠봤고요. 이번에는요. 저희 새로운 전략을 들고 돌아가겠습니다.
넥스트 머니, 넥스트 수익왕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보시면서 머니왕이 꼭 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전략 잠시 후 공개될 테니까요.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전에 종목 AS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의 종목, 먼저 옵티시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티시스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위원님, 지금 이 순간에서는 이 종목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종목 흐름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종목들에서 좀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시장이 급락하면서 많은 종목들이 추풍낙엽처럼 사실은 뭐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끌고 가면서 수익을 챙기실 종목이 있고요. 짧게 수익을 챙기실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 판단을 내리셔가지고 네.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되고요. 그걸 뭐 그대로 뭐 종목을 들고 계실 종목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시장이 워낙 이렇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일단 옵티시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제 지수 급락에도요. 장중 뭐 19% 이제 급등세를 사실 보이고, 뭐 어제 일부가 정말 이렇게 일부 수급이 몰린 종목이 강한 흐름을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티시스도 아마 제가 여러 번 그 메타버스 관련주의 전통 강자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상승 마감을 어저께 뭐 어제 급락장에서 19% 그리고 상승 마감을 잘 해주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도요 59%, 단기 순이익 54% 증가하면서 호시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저희가 이제 비디오 오디오 어떤 신호를 손실 없이 선명하게 전송해주는 기술력이죠. 바로 디지털 광링크 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예전에도 강한 대장주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이번에 7월이죠. 자산 인수 계획을 체결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다양한 광 AV 신호 어떤 전송 솔루션으로 메타버스 시스템의 어떤 실용화로 이제 성장 동력으로 3을 전망해 있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종목 차트를 보신다면은 최근 들어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도요. 이번 하락장에 뭐 급락한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다 이제 각계전투기 때문에 다 같이 가지 않습니다. 강한 것만 강한 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뭐 이제 그 이번 하락장에서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면서요. 사실 어제도 3만 원 돌파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 종목은 복잡한 기술적 분석보다는요. 사실 3만 원 돌파 후 안착이 된다면 주가는 새로운 상세를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인트로 보시고요. 그리고 여전히 뭐 이런 관련주들은 어저께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제 금요일이죠. 뭐 어제 급락장에서도 사실 상세를 보인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다시 시장이 상세로 전환이 됐을 때도 바로 대장주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옵티시스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 3만 원을 돌파 시에는 새로운 국면 맞이할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함께 챙겨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서리엠 바이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참 안 좋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서 이 서림 바이오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요. 또 이번 주 상한가를 또 기록하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서림 바이오가 많이 올라갔던 만큼 조금은 조정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다시금 불이 붙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조정 후에 우리가 좀 진입해도 되는 것인가요? 사실은 워낙 자리가 지금 고가권에 있기 때문에 사실 부담스러운 자리죠. 근데 중요한 부분이 뭐 어제도 이제 사실은 이 종목이 장중에 다시 또 상한가를 사실 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3만 원 돌파하고 4만 원 돌파를 사실은 뭐 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 종목이 이제 한번 분봉 차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분봉 차트 보시면 어제 뭐 시장 급락하는 가운데도 오후장 들어서 지수가 또 힘을 잃었죠. 근데 오히려 1시 반에 신고가 최고가를 찍었고요. 그러고 나서는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 장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지수도 이제 낙폭이 커지면서 같이 이제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락이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장중에 거의 뭐 25% 급등에 이어서 또 이제 뭐 12% 상승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종목이 지금 뭐 mRNA 백신 뭐 대장주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 강자죠.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지금 당장 진입하시는 거는 조금은 사실은 뭐 좀 워낙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요.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고요. 중요한 게 서린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도 3만 원 돌파하고 사실 조정을 보였듯이 이번도 4만 원 돌파를 하고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4만 원 안착이 안 된다면 이 종목도 횡보나 조정이 오고 그리고 다시 또 상승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도요. 바로 위에 있습니다. 4만 원이. 그래서 4만 원 안착 이 부분은 좀 포인트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4만 원대 여기에 안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여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서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림 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시너지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좀 어떤가요? 이 종목 같은 이제 시너지 이노베이션은요. 뭐 사실은 뭐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고요. 종목 보면 이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코로나 관련주입니다. 국내 최초로 미생물 배지를 국산화했고요. 대량 생산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이제 배지 부분이 코로나 어떤 검체, 취직 키트의 필수적인 어떤 원료로 사용이 되면서요. 뭐 올해 단기 순이익이요, 뭐 대폭 늘어났습니다.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도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또 삼바 이런 회사에 일부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바로 미생물 배양 배지죠. 이 부분을 국내 최초로 국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당연히 실적도 급격하게 호전이 됐고요. 그래서 올 뭐 사실 상반기에도 영업이익이요 212%, 단기 순이익은 뭐 486% 이제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회사 사실 이제 좀 최근 제가 이 종목도 한번 말씀드리고요. 종목 저희 보고 상세가 바로 나왔습니다. 근데 뭐 주가가 맞물리면서 이제 하락세가 나온 건데요. 뭐 언제든지 사실 이 종목은 언제든지 다시 또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으로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시너지 이노베이션 보고 있습니다. 흐름 잘 살펴보면서 우리도 대응해보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 새로운 전략 만나볼 시간입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종목, 새로운 전략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늘 종목일 때 명은 시노펙스입니다. 시노펙스? 예, 시노펙스. 예. 아까 시너지 이노베이션 이름이 좀 비슷한데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이제 어제죠. 어제 시노펙스 이제 어제 발굴이 됐습니다. 근데 어제 사실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어제 지수가 하락이 나왔는지를 사실 체감을 못 하시게 되십니다.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 이 종목이요 장중에 거의 뭐 25% 급등이 나왔고요. 15% 상승 마감 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요. 이제 어제 상승 강세가 나온 이유가요. 바로 일본에서 수입하는 고성능 액체 필터용 폴리프로필렌 MB 소재를 이제 국산화시켜서 앱솔루트 MB 이런 브랜드로 판매한다는 뉴스에 어제 강세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뭐 반도체, 제약, 바이오 다양한 공정에 사용되는 바로 고가 수입의 어떤 필터 소재를 대체할 전망에 있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정부가 바로 소부장이죠. 소부장 국산화 대상 품목이기도 합니다. 또 산자부 산하 어떤 기관 지정 업체로 시노펙스가 국산화 개발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소부장 관련주로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 회사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좀 긴 말씀이 있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 종목을 차트를 보신다면 이런 종목이 있었나? 뭐 이러실 정도로 뭐 그동안에 뭐 아무 그 움직임이 없었고요. 지난 2월에 고점을 찍고 주가가 꾸준하게 그냥 하락 또 횡보 이런 의미 없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어제죠. 어제 바로 50주 신저가 찍고 3,000원 마디 주가 바로 위인 3,005원까지 지수 급락하면서 다가갔습니다. 신저가를 찍었고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어떻게 올라가네요? 내려가다 올라가야죠. 계속 가면 안 되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올라가는 맥점을 보니까. 네, 이거는 뭐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종목이 신저가를 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신저가 보통 신고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신저가 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빠지시고 매매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하지만 종목은 좋은 종목들은 날개가 있습니다. 언젠가 바닥을 찍고 훌륭하게 다시 또 날아갈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시노펙스도 워낙 어제 신저가를 갖고 자리 자체가 워낙 좋습니다. 그런 가운데 소재도 좋고요. 그래서 어떤 이슈가 그래서 다음 주 한번 관심 가지고 좋으실 것 같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은 잠시 후 공개 방송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진섭 위원님께서 시노펙스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잠시 무료 방송 시작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황금선, 상한가 속출하는 불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히 풀어주신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공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보세요.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올 수 있고요. 빨간색 박스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에 참석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님의 무료 방송 잠시 후 곧 시작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공부하셔서 다음 주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박진섭 위원님과 함께 했고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